이재명 대표와 관련 있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재판도 이제 초일기입니다. 어제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의 3년 6개월 구형을 받고 난 뒤에 취재진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검찰 회유 이런 건 없었다는 걸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조작, 술파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목도해온 검찰의 비정상적인 수사 행태 때문입니다. 저희 지인이 무슨 대질 조사를 온 적이 있어요. 햄버거를 가져왔어요. 교도관들이 난리를 피고 햄버거에 도망 넣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난리 펴서 그것도 못 먹겠습니다. 검사를 얘기한 이유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조사를 처음부터 좀 같이 받았는데 살이 한 15kg 빠졌어요. 내가 그 조사를 같이 대질도 하고 나도 매일 부르고 하니까 힘들어서 나는 안 가겠다. 더 이상 아니 나 좀 그만 불러라. 정말로 예의 바르고 품격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검사가 이 정도의 인간성이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거꾸로 이화영이가 탁자 치고 소리 지르고 그거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한 번도 근데 그 사람은 이화영이 조사받고 나가면서 90도 인사하고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어요. 저와 같이 들으신 내용이 바로 이 화면에 있습니다. 전지현 변호사님. 네.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이 회유한 게 아니라 검사는 정말 예의 바르고 품격 있는 검사고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가 탁자를 치고 검사에게 소리도 질렀다 이 얘기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가 180도 다른데요? 그러니까 김성태 씨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기자들이 그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술자리 회유 얘기가 지금은 들어갔지만은 그 이화영 씨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 날짜 나중에 뭐 일시 장소라든지 회유 주체가 바뀌기는 했지만은 처음에 김성태 씨가 자기한테 회유를 했다 그러고 검사가 회유할 때 연어랑 술 먹을 때도 계속 김성태 씨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말이 계속 검찰하고 엇갈리니까 기자들은 그 현장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김성태 씨한테 물었던 거고 김성태 씨는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검사가 그럴 리가 없었다. 그리고 이화영이 절대 검사한테 회의를 당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건데 예. 뭐 예의 바르고 품격 있다 이런 거는 김성태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검찰 수사에 협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의 바르고 품격 있게 대했을 수 있으니까는 저건 이제 주관적인 평가라고 치고 그렇다 치더라도. 예, 그렇다 치더라도 탁자를 치고 검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예. 아마 저런 일이 있었다면은 이화영 씨가 처음에 이재명 대표한테 그거를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 그랬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왜 진술이 바뀌냐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저렇게 탁자치고 소리 지르는 일은 없는데 정말 그랬다면은 그때 이화영 씨가 자기는 정말 어떤 정치범이고 확신범이고 난 여기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했지 않았을까 싶고 저런 상황이었다면 사실 그 김성태 씨 말하는 게 맞는 저런 상황이었다면 사실 검사가 무슨 회유를 하고 진술을 번복하려 들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짧게 하나 더요.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애초에 공개했던 검찰 술판 회유 의혹 때 등장했던 게 연어, 그건 초밥이었는데 김 전 회장은 대질 조사 때 아는 사람들이 햄버거 가져왔는데 이거 이렇게 교도관들이 독약 넣었으면 어떨 거냐 못 먹겠다. 그만큼 엄정하게 관리가 되는 음식물들인데 이런 얘기까지 아예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어하고 그때 술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어하고 술 드셨어요?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겠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 쌍방울 직원들이 사왔다면서요. 그러니까는 이런 일도 있었어 하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원래 검찰 조사받을 때 뭔가 식사를 하거나 그럴 때는 뭐 도시락을 준비한다거나 외부에서 이렇게 시키기도 해요. 예. 그런데 저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 재판의 한가운데 있었고 저 진술이 중요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교도관들이 특별히 뭐 음식을 이렇게 더 통제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저렇게 사실 지인들이 막 저렇게 음식을 사와서 먹게 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예. 하지만 독약저 얘기는 교도관이 그 음식을 통제하기 위해서 좀 더 오보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저도 진짜 진실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김성태 전 회장은 뭐 아예 품격 있는 검사라고 얘기할 정도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술판 회유 의혹 말고도 계속해서 본인을 압박하고 조작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진술도. 근데 최소한 이 부분을 민주당이 뭔가 이화영 전 부지사 의혹을 받아서 얘기하려면 좀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았냐는 생각은 계속 꾸준히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회장이 좀 전에 저 말을 했잖아요. 예. 지인들이 대질조사 때, 대질조사라는 때에 햄버거를 가지고 왔다. 그럼 결국은 검찰청 안으로 음식물을 반입한 거네요.
그리고 교도관들이 독약을 넣었으면 어떡할 거냐고 해서 못 먹겠다 그러는데 저거는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했었으면요. 예. 음식물 자체를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제대로 관리하는 거죠. 예. 저런 게 만약에 가능했다면 예. 연어는 왜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있는 예. 거예요. 저렇게 햄버거를 가지고 들어올 정도면 연어 아니라 그 무엇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저런 발언을 지금 김성태 회장이 오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게 어디까지 돌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햄버거를 그러니까, 뭐 대지조사 때라고 예. 얘기하니까 네. 그럼 김성태 회장이 그 당시 구속 상태였는지 아니면 뭐 불구속 상태였는지 모르겠지만 예. 대질조사라는 건 어쨌든 검찰청 안에서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예. 다른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고요. 예. 교도관들이 독약을 넣었으면 어떡할 거냐라고 얘기했다는데 저거는 관리가 아니라 겁박입니다. 예. 당신을 죽이려고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관리입니까? 예. 이런 상황들 때문에라도 어떤 상황들이 당시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자. 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얘기가 일방적으로 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런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예. 없을 것 그 같습니다. 안에서 밥은 먹어야 되니까 연어 회덮밥 반입이 뭐 허용됐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요지는 뭐냐면은 연어 회덮밥이 문제가 아니라 연어 회덮밥과 함께 술을 먹고 회유를 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햄버거도 연어 회덮밥과 같이 뭔가 반입은 가능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기서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유가 키워드지. 예. 그래서 저걸 가지고 역시 검찰 뭐 이화영 주장이 신빙성은 있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배고프네요. 근데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지현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면 이제 다음 화면을 볼 텐데 어제부터 민주당이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은 왜 3년 6개월이고 검찰에 협조했으니까 3년 6개월밖에 안 주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 조작 의혹 제기하니까 15년 줬냐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한 모양인데 오늘 수원지검 또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지사하고 김성태 회장하고 혐의가 같은 부분이 있어요. 외환관리법하고 정치자금법하고 뇌물 같은 경우에는 같거든요. 예. 공범으로 냈으니까. 근데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100억대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게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선고를 하겠다 그랬으니까는 일단 차치하고 저것만 가지고 왜 한 사람은 3년 6월, 왜 한 사람은 15년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수사에 협조를 했으면은 구형할 때 있어서 그걸 좀 감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법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뭐냐면은 예.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랑 양형 기준 자체가 달라요. 왜 예전에 그 이재용 회장이랑 박근혜 전 대통령 비교해봐도 그렇잖아요. 예. 이게 지금 그 혐의가 뭐냐면은 800만 불 외환관리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법인카드 차량 지급했다는 거 3억 4천 정치자금법 위반 2억 5천 뇌물인데 2억 5천 뇌물을 준 사람의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은 2년 6월에서 3년 6월이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 정도 구형할 수, 이 정도 선고할 수가 있는 거고 받은 사람은 기본이 7년이고 10년이고 수사에 협조 안 하고 끝까지 바락바락 부인하면은 12년까지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락바락만 순화할게요.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예, 주고 받고 그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죄가 아닌데 왜 이 사람은 형량이 작고 왜 이 사람은 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예. 검찰도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얘기하면 바로바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잠깐만요. 바로 직전 그 내용 자막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누군 뭐 밉고 안 이뻐서 검찰이 이렇게 세게 구형하고 약하게 구형한 게 아니라 일정 다른 김성태 전 회장이 저 부분만 빨리 처리해야 될 것만 구형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에 가깝지 않다, 맞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였는데요. 전 변호사님의 빠른 설명과 함께 저희가 하나하나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4위까지 짚어봤습니다.